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산의 한양대학과 김철환. 김홍주입니다. 오늘은 손목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목터널 증후군은 굉장히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분한테 많고, 그래서 특히 이제 손목터널은 이 손목이요, 이 척골하고 요골신경을 하는 수근인대 그 척골 터널 아니 손목 터널 그 밑으로 이제 손으로 가는 근육의 힘줄과 그 위쪽에 이제 정중신경이 지나는데 그 터널 안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자기 같이 이렇게 쌓여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거나 팔을 많이 쓰거나 그러면 붓거나 특히 이제 여성분 경우는 이제 갱년기가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콜라겐이 줄어들어서 콜라겐 소실이어서 인대에도 이제 콜라겐이 많이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콜라겐 성분이 줄어들면 이게 처져 가지고 밑에 이제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오는데 이 정중신경은 1, 2, 3, 4 네 번째 손가락 반까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저림 증세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정중신경은 이 손에서는 위에서는 근육으로 해갖고 힘줄로 다 연결되고 이 밑에 가는 이제 근육이 있는 경우는 손 여기에 볼록 올라온 이 APB 근육 이 근육이 이제 유축이 돼 가지고 나중에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마르게 되는 거예요. 예, 근육축이 오면 그래서 그러기 전에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손목통을 증후군은 뭐 여러 가지로 진단할 수 있지만 확진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을 수술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근전도? 판정하는 건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경전도 검사를 해가지고 수술 의뢰하는 건 이제 환자 연령이나 또 진행 과정. 어느 정도 기간이 됐는지 여러 가지로 이제 보고 하지만 결과지를 보낼 때는 어느 경우 저희 같은 경우는 보내냐면 이제 정중신경에 이제 전이차가 근력이 5mA 이하일 경우 근력이 5mA 이하인 경우는 이제 그때는 이제 여기 있는 그 두덩이 근육이 많이 유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오히려 늦게 오면 나중에 수술하고 나서도 회복이 더딜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전이차가 5mA 이하일 경우 이제 수술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술할 때는 그 5mA 그 이외에 다른 것들도 판단하는 그런 게 없나요? 아니 이제 원래 이제 그거 뭐 근전도상만 그것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증세가 얼마 되지 않거나 이제 그럴 경우 또 연령이 젊은 경우 그 다음 일시적으로도 많이 그 손목이 많이 써서 부어서 그럴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보고 오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근전도 하나만 보고 한다면 아까 말한 대로 정중신경 운동 검사상 5mA 이하일 경우 이제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은 이제 손을 많이 쓰거나 뭐 하면 여기에서 이제 눌려가지고 오는 건데 이제 손이 일시적으로 많이 살서 부어서 오는 경우 이제 그럴 수도 있고 또 아까 말했지만 여성분 같은 경우는 콜라겐도 떨어지고 생리도 끊기고 에스트로겐 호르몬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정중신경에 의한 손목 터널 증후군 특징은 저녁에 잘 때 우리가 자면 피는 심장에서
펌프에 의해서 동맥피가 팔다리로 가지만 올라가는 근육은 손이나 발에 있는 근육이 수축하면서 근육이 수축하면서 정맥피가 올라와 가지고 이제 부기가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저녁에 자는 동안 안 쓰거나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정맥 순환이 떨어지게 되면 절임정상. 이게 이제 부어가지고 밤에 저려서 깹니다. 그래서 손목 통증이 있는 분들은 밤에 저려서 자다 깨고, 깨는 예. 그래서 이게 깨는 게 없으면 손목 통증 증후군이 약하거나 아닐 수가 있으니까 그걸 좀 하나의 구별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특히 이게 치료 방법으로 손목 터너 증후군이 있는 경우는 손이 굴곡되는 경우, 이렇게 했을 때도 예, 그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1분 이상 놔뒀을 때 아프면은 그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 예, 이게 팔렌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이 손을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이 부목은 손이 이제 반대로 네. 신전되게 이제 이렇게 부목을 차고 저녁에 자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손이 저리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거 치료고, 그 다음에 약물로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물이랑, 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갱년기일 때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 또 태반 효과가 주사 있어요. 같은 거 또, 말씀 좋아요? 네? 태반 주사 같은 거 말씀 네, 좋아요? 그래서 이제 태반 주사도 이제 효과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위에다가 신경 차단 시술도 주사도 올 수 있고, 이제 근데 이제 신경 차단 그 주사는, 정중신경 차단 주사는 스테로이드를 씁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자주 쓰면 안 되기 때문에 한두 번까지는 괜찮은데, 완전 심할 경우에만. 뭐 이제 증세가 이제 심해가지고 올 때는 한두 번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이상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트리암슈론이 그 좀 더 파티클이 단어 쉬운 단어 없어요? 네? 그래서 더 쉬운 단어 없어요? 무슨 그렇게 얘기하면 모를 것 같은데. 이게 약물 이름이 그래요? 트리암슈론, 그 약물을, 이게 스테로이드 약물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가 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맞더라도 또 3개월 단위로 맞고, 3개월 단위 너무 자주 맞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맞는다면 3개월 지난 다음에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한 번 정도는 해볼 수 있지만 한두 번은 네. 그 이상은 해도 효과가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좋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는 수술적인 처치를 하는 게 낫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부목이 중요. 근데 간혹 손목 터너증을 수술을 했는데도 네. 손이 저려가고 오거나, 손이 저릴 수도 있다고 아니, 하고, 이렇게 막 흔들림도 있고, 막 이렇게 찌릿찌릿하고, 네, 이후에도 난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 보통 심해가지고, 이게 신경이 차단돼서, 신경 때문에, 신경에서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후유증은 사실 그렇게 미비하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 수술을 하고 나서도 여기 손이 저림이 계속 지속되고, 네. 그 다음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간과하기 쉬운 게, 여기에 네. 회내근이라고 있습니다. 회내근이 정중신경을 지배를 받는데, 네. 이 회내근이 여기서 눌리면 여기서도 정중신경과 똑같은 증세가 나타납니다. 근데 회내근은 손바닥 여기서만 나타나고, 네. 손목 터너근은 여기서부터 감각이 떨어지는데, 이 회내근은 증세는 손바닥에서 증세는 나타나는데, 대신 여기 근육의 유축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증세는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찌릿찌릿하다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아까 말했던 손목 터널은 이렇게 틴넬산이 팔렌테스트 때 찌릿한 게 나타나고, 여기 두드릴 때 틴넬 사인이 나타나지만, 이제 회내근 증후군은 증세는 비슷한데 네. 그거가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기 회넥은 프로네이트 타이레스 네. 증후군을 이제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만 판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것도 같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특히 이제 수술하지 않고 운동 치료오면 네. 이 정중신경을 이제 스트레칭 해주는 운동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중신경을 스트레칭하는 운동. 그래서 요새는 이제 정중신경을 이렇게 주먹 져 가지고 펴고 이렇게 폈다가 뒤로 돌렸다가 이렇게 쭉 하는 이런 이제 스트레칭이 하는 운동을 하면 정중신경이 유연성이 우리가 이제 정중신경이라 해도 이게 눌린다 하더라도 이게 자세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신경이라는 게 그 안에서 우리가 한쪽이 꽉 누우면 이쪽으로 옮기면서 하는데 그런 유연성이 이제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정중신경을 스트레칭하는 이 운동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정중신경 스트레칭 여기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중신경을 스트레칭 운동 효과를 하면 많이 네. 도움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